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더 본게임.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흑표전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을 끈 게 사실 오만 수출건인데요. 5만, 예. 중동의 오만, 예. 성사 직전이다. 이런 거까지 온 거는 거의 이제 처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약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외에 뭐 수리 부속 뭐 이거 따지면 거의 1조 원대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사업인 거고요. 야, 파워팩 얘기해봐. 파워팩 그거 극복했어? 아니면 파워팩 극복 안 했으면 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어떤 뭐 분명히 파워팩 얘기를 저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이 얘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간 논란이 지속됐다고 하는데요. 자, 하나하나 이 파워팩 얘기 좀 해주시죠. 우선 이제 파워팩이 뭐냐,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이미 아시는 분은 또 많겠지만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엔진 플러스 변속기에 냉각 장치 등을 결합한 한 세트로 결합한 게 이제 파워팩인 거고요. 그야말로 전차가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동력을 만드는 생산하는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 흔히 그러죠. 흑표가 심장병에 걸려 있다. 심장병에 걸려 있는 흑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원래 2차 양산부터 국산품을 쓰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급하니까 일단 독일제 파워팩을 장착해서 2014년부터 5년 사이에 이제 전력화가 됐고요. 그러면 1차 안 됐으니까 2차 때부터 하자. 이제 그렇게 한 건데 2차 때도 이게 또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문제가 생겨서 2018년 2월에 이제 방위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국산 엔진 플러스 독일제 변속기, 소위 혼합 파워팩을 이제 2차 양산분에 넣기로 했고, 이게 이제 작년 6월부터 생산된 K2 2차 양산분 106대에 지금 집어넣어서 착착착 지금 생산 및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양산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국산 파워팩 문제 아직도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이 파워팩을 3차 양산 때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도 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 국산화, 변속기까지 포함해서 국산화가 되느냐,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까, 그럼 현재요? 사실 뭐 옛날에 국산차 이제 국산화 할 때도 뭐 다른 건 다 해도 엔진은 뭐 일본 걸 가져오고 어디 걸 가져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엔진, 파워팩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빨리 하려고 했던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전차 강국인 독일도 이 1500마력급 파워팩 만드는데 13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뭐 몇 년 내로 뭐 만들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게 아니었나, 그런 무리가 좀 있었던 거고요. 이 K2 전차 사업의 소요가 결정된 것은 92년 5월이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사실. 그때 연구 개발을 담당했던 것이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ADD인데, 전차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구성품은 국산화가 가능하지만 파워팩은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당시에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론적인 기술은 있는데 요걸 이제 구현하기 위한 경험이라던가 또 기반 시설이라던가 이런 게 좀 부족을 한 거죠. 그래서 차체는 국내 개발을 하고 파워팩은 해외에서 도입하자. 그래서 체계를 이제 통합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2003년, 요때 이제 파워팩을 국산화하기로 계획이 이제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이 좀 어긋나기 시작을 하죠. 최초의 어긋남은 뭐 때문이냐 하면, 체계 개발, 즉 전차의 이제 전반적인 나머지를 말하는 거고요. 체계 개발하고 핵심 기술 개발, 즉 이제 파워팩을 말하는 건데, 요 두 개의 집행 승인의 시차가 생겼어요. 핵심 기술을 먼저 개발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원래 일반적입니다. 즉 엔진을 만든 다음에 차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뭐 힘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연동이 되는 게 맞는데, 상식적이고. 근데 전자차체는 완성이 되는데 엔진이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체계 개발은 이제 2003년 7월에 승인이 났는데, 핵심 기술 개발은 2005년 4월에 승인이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이후로도 완벽하게 뭐 해결이 안 됐으니까 올해 뭐 3차 양산 과정에서 이거 국산할 거냐 아니냐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게 계속 물음표인 상황인 거 보면 아주 뭐가 도대체 걸림돌이 된 겁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따져고 보면. 이제 아까 원수 말씀하셨지만 이제 거의 실현 불가능한 무리한 목표를
갖고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무리한 거였다. 그럼 왜 그런 무리한 목표를 세웠냐면 이게 전차를 수출하려다 보니까 독일제 파워팩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 터키 같은 경우 터키가 독일 입장에서 수출 금지 대상 국가예요. 무기가. 그러니까 독일이 터키에는 수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흑표를 수출하려면 일단 파워팩을 국산을 쓰지 않으면 독일께 들어가야 되는데 터키에 수출하려도 흑표를 수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그리고 항상 이제 우리가 수출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외국 거를 쓰게 되면 미국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기술을 받은 것도 옵션에 걸리는 거예요, 조건에. 그래서 또 속된 말로 수틀리면 수출 못하게 제동을 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국산화를 해야 전차를 우리가 수출하고 싶은 나라 마음대로 수출하겠구나 해서 이제 그때 그런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국산화를 하자. 그 취지는 동감. 예.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독일도 아까 10년 넘게 걸렸다고 그러는데 10년 정도의 시간을 주고 했으면 모르는데 뭐 예를 들면 한 5, 6년 내에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나 업체에서는 우리 할 수 있는데요.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국방부에서 물어보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걸. 그러니까 계속 이제 시간 끌면서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이런 건데, 이런 이제 국산 파워팩의 전반적인 요구 조건은 그렇게 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능은 전반적으로 이제 훌륭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문 용어로 이제 MKBF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Mean Kilometer Between Failure라는 건데, 우리말로 하면 고장간 주행거리. 자동차든 뭐든 운용을 하다 보면 고장 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자동차도 뭐 100km 정도 갔을 때 이제 고장이 난다. 평균적으로 보면 뭐 이런 통계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차도 마찬가지인지 그런 게 있는 거죠. 2008년에 이제 그 전투용 저가 판정을 받은 독일제를 보면 16,184km를 주행하면서 11건의 이제 실내도 고장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471km 주행할 때마다 이제 고장이 한 번씩 났다는 거고요. 근데 국산 파워팩의 경우는 2012년 11월에 그때 국방위에서 이제 김진표 위원 질의에 대해서 국방과학연구소장이 답변한 게 있는데, 실내도 고장이 51건이다. 근데 이게 이제 8,463km를 주행하면서 이제 51건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166km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좀 이제 독일제에 비해서는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한 이제 지적들이 이제 나왔던 거죠. 아무튼 그 수치성으로 보면 그 8배 정도 이상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정말 이 파워팩 관련해서는 뭐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게 하도 얘기가 많아서 저희가 일문일답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첫 번째로 독일제 파워팩과 국산 파워팩을 다른 조건으로 평가했네요. 이거 분명히 이런 질문부터 뭔가 좀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 있는 거 아니야? 어느 쪽이 독일제는 아니고 국산이건 좀 약간 좀 부당하게 이거 피해 입은 것이 아니야, 이런 그 의견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청문회 보도록 하니까 긴장이 되네요. 유기자님 했다는 게 아니라 유기자님 했다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기술인데 그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열심히 개발했는데 또 그 목표 수치 못 해가지고 어려움이 많고 또 우리 장병들의 목숨과도 관련되는 거니까 궁금해서 저도 이거 좀 궁금해서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완제품을 구입할 때 하고 이 개발을 독자적으로 할 때 하고 이제 차이점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완제품의 경우는 보통은 내부에 뭐가 들어있든 간에 일단은 거기에 보여주는 성능만 보고 우리가 우리 요구하는 성능, 전문 용어 ROC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따져보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체 개발, 소위 국산품으로 만들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 들어가는 부품 하나하나, 그다음에 기술 하나하나가 이제 그 방사청 정부 소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독일제를 봐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다음 질문. 이것도 역시 비슷하게 공정하게 평가가 됐는가 하는 의구심을 많은 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독일제 파워팩은 새 전차에 탑재해 평가하고 국산 파워팩은 중고 전차에 넣어서 시험했다는. 야, 이거 진짜 이게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독일제는 새 차에, 그리고 우리 한국 거는 뭐 소위 중고차에. 말만 따지고 보면은 뭐 사실일 수도 있는데, 근데 내막을 봐야 되는 게요. 독일제 파워팩은 이미 2008년에 전투용으로 적합 판정이 났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국산 파워팩의 개발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요.
국산 파워팩은 이제 시험 평가를 위해서 이거를 또 탑재할 차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K2 전차의 차체라는 것이 이 독일제를 시험했던 그 차체밖에 없었던 거예요. 3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새로 만든 차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이미 독일제를 시험한 그 차체밖에 없어서 거기에 달아서 시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뭐 중고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상황은 뭐 이렇게밖에 실험이 불가피한 그런 상태였던 거죠. 시험용 전차였군요, 본체가. 예. 그 전차 하나가 뭐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대 못 만드니까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같은 차인데 예, 독일제를 먼저 했으니까 그때는 새 차였고 그걸 했으니까 중고차로 바뀌었고. 아 그렇죠. 이게 도장만 그 포장만 뜯으면 중고가 되는 거니까. 또 그런 의미가 또 있군요. 그럼 국산 파워팩도 새 전차에 탑재해서 평가하면 최종 성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질문도 있네. 이건요. 이게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파워팩하고 차체는 원래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나오는 충격과 진동으로부터 이제 격리되도록 사실은 이제 설계가 돼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둘 수가 있는데, 이 차체의 진동이 이제 엔진실로 들어오면 이제 간섭이 되잖아요. 이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래 엔진 변속기와 차체 사이에는 댐퍼라는 완충 장치가 있답니다. 엔진 변속기 댐퍼는 엔진 변속기 개발 업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과제예요. 과거 이거는 이제 독일제 MTU 그 랭크 파워팩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파워팩에서 볼트가 빠지고 파손이 되는 주된 이유는 이 파워팩 스스로가 내는 고주파 진동을 스스로 견뎌내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게 오래된 차체가 이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이는 결국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걸로 뭐 신뢰도가 몇 배 이상 차이 나고 그런 데 대해서 그렇게 변명 여지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시각입니다. 네, 파워팩 자체에 대한 어떤 더 기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3차 양산 관련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 지금 뭐 임박했지 않습니까? 근데 3차도 만약에 국산 파워팩 가지고는 안 되겠다. 또 뭐 혼합형이라든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변속기 개발한 그 회사는 꽤 오랫동안 개발했지 않습니까? 예. 아직 목표치를 좀 달성하지 못했고. 그러면 그 지금까지 개발한 거는 그냥 어차피 이번에 안 되면 어떻게 그냥 뭐 사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못 쓰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상당히 이제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이 군 입장에서는 요구 조건 충족 못한다 그러니까 채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군의 요구가 100인데 한 97.8점까지 왔다는 거죠. 뭐 2, 3점 차이로 채택을 안 하는 게 너무 아쉽다. 네. 이제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고, 채택이 안 된다면 이걸 완전히 사장을 시켜야 될 것이냐. 우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제 들어간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에 대한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국가 예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몇백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원래 목표한 시기보다 벌써 몇 년이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벌금, 이 늦어진 데 따른 벌금이 지체상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이 원래 그 비용 개발비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1,000억 이상 될 거라는,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면. 근데 그거 그대로 하면 회사 망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나중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어느 정도 정산 참작을 해줄 거 아니냐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게 우리 기준에는 100점 만점에 98점에서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 예를 들어 터키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는 괜찮아, 그 정도 성능만 돼도 좋아,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이거 실제로 터키에서 관심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또 하나 K2의 능동 방어 체계.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능동 방어 체계 탱크를 지키는 뭐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능동 방어 체계 이것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위 말하는 하드킬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뭐 함정과 달리 이 전차는 아주 멀리서 뭐가 날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뭐가 날아오니까 무슨 플레어를 쏴가지고 뭐 옮기고 이건 불가능하고, 오는 거를 이제 탄으로 쏴가지고 터뜨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3차원 탐지 추적 레이더하고 열상 탐지 추적기, 그리고 통제 컴퓨터 발사 장치, 그리고 대응탄이라고 그러죠. 요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스템인데, 국내 수소 기술로 개발됐고 이스라엘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니까 굉장히 첨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날아오는 화살을 화살로 쏴서 맞춘다라는 것에 가까운 그런 것인데, 일단 이제 이동 중인 전차에 적의 대전차 로켓이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저쪽에서 잘못 맞추지 않는 한 피할 수는 없고, 그럼 이제 대응탄을 발사해서 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전차에 탑재된 3차원 추적 레이더하고 열상 탐지 추적기가 이 적의 미사일이나 대전차 로켓을 탐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대응탄을 자동으로 발사시켜서 이제 날아오는 물체를 파괴를 하는 건데, 이 반응 시간이 0.3초에 불과해서, 그러니까 뭐 벌써 지나간 거잖아요, 그죠? 0.3초 만에 쏠 수 있고, 그럼 이제 전방 10m까지 접근한, 사실 10m 거의 다 온 거잖아요. 10m까지 접근한 적탄을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파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탄이 나가서 적들 탄압해서 이제 터져줌으로써 이제 벽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능동적으로 적의 공격을 파괴한다, 무력화한다, 이런 기술이죠. 그 기술이 정말 대단한데 이스라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개발했으니까 정말 자랑할 만한데, 근데 우리 그 장병들 목숨도 지키고, 근데 이게 채택이 안 됐어요? 이게 장착이 안 됐어요? 이게 비싸요. 이게 좋은 장비만큼 돈 문제야. 예, 흑표 전차가 해당 아까 80억 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이게 시스템 하나 한 10억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대폭 가격이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차 분해는 뭐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채택이 안 됐고요. 또 하나 아까 원쌤이 이제 말씀하신 능동 방어 체계라는 게 대단한 기술이에요. 이스라엘 외에 이제 뭐 러시아니 이런 데서도 이 방어 체계를 개발했지만, 가장 성공적으로 그나마 배치해서 운용하는 게 이스라엘 정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거를 일부 미군에 수입해서 또 배치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기술력이 뭐 시험 과정에서 성공했다고 하지만, 이게 상당히 실전에서 쓰려면 또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솔직히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1년 내내 작전해야 되는데. 근데 그럼 지금 3차 얘기 나오죠. 3차 분해도 아직 안 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하여튼 3차 분해도 단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상황을 이제 봐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출형은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들어있으면 달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요구했다는 나라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수출 잭팟과 함께 국내적으로 3차 양산 착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KT의 이모저만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 어떠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총평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다른 건 둘째치고, 과학기술계에 항상 문제가 빨리 하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빨리 만들고 빨리 개발하고 몇 년 내에 어떻게 하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안 됩니다. 다들 안 된다고 말은 못하지만 실제로 안 되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좀 이제는 좀 선진화된 나라이고 하니까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 K2 흑표 파워팩이 우리 무기 도입 및 개발, 방위 산업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교훈적인 사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뼈아픈 교훈 사례로 삼고, 이거는 정말 심층 케이스 스타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흑표 전차가 굉장히 잘 만든 전차예요. 정상급 전차지만 아시지만 과학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 우수한 전차들, 그 소위 4세대 전차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빨리 흑표 전차도 업그레이드 계획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능동방어 장치 붙이는 것도 하나의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요즘은 이제 인명보호가 중요하니까 시계자전에 비한 원격 조종 기관 총탑 있지 않습니까? RCWS라고. 이게 지금 없는데, 이제 그것도 미군 M1A2 최신형, SAP 최신형처럼 그런 원격 조종 기관 총탑을 단다든지, 이런 업그레이드 계획을, 단계적인 업그레이드 계획을 세워서 좀 개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의 자랑거리인 K2 흑표 전차가 앞으로가 계속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노력과 그리고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흑표 전차 얘기를 살펴봤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무기 이야기로 돌아오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더 본게임의 M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